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 작가의 소설이죠. 소년이 온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둘러싼 여러 자료들, 독자 리뷰나 평론, 작가 인터뷰, 또 관련 연구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네, 안녕하세요. 1980년 5월 광주라는 아주 무거운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소설이 가진 다층적인 목소리, 그리고 그 구조를 따라가 보면서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변주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작가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어떻게 다루는지, 타임라인에 따라서 그 질문의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라가 보면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설 구조가 참 독특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중학생 소년 동호의 시점으로 시작하죠. 네, 그렇죠. 2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동호의 친구였던 정대, 그것도 정대의 영혼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출판사 편집자 은숙의 시점, 또 수감되었던 선주, 심지어 노동운동가가 된 인물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강렬했던 동호 어머니의 목소리로 이어지죠. 시간대도 1980년 5월 그 자체에서 시작해서 1990년, 2002년, 2010년 이렇게 30년 이상을 넘나들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러 인물의 시점을 그것도 시간 순서가 아닌 방식으로 교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한강 작가는 5.18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작가는 방대한 자료 조사와 인터뷰 같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간접 증언의 형식을 취하는 거죠. 하나의 영웅적인 서사나 단일한 관점으로 그 사건을 재단하는 대신에요. 간접 증언이요? 네. 여러 인물의 파편적인 기억, 또 각자가 짊어진 고통의 조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나가면서 그 참혹했던 사건의 총체적인 모습에 다가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독자가 그 고통을 함께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읽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공감하게 되는 거군요. 마치 내가 그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특히 그 마지막 장, 동호 어머니의 독백은 전라도 사투리로 쓰여 있잖아요. 그게 정말 슬픔의 질감 자체를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읽는 사람의 가슴을 더 깊이 후벼 파는 듯한 그런 느낌? 작가 스스로도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 소설 쓰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압도적인 고통 속에서 썼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고통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데서 오는 고통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 고통을 마주하면서 계속해서 던져야 했던 질문들, 이를테면 극한의 폭력 앞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 때문이었겠죠. 네,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키워드가 여러 평론이나 연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작가가 단순히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몇몇 독자 후기나 분석글에서 흥미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국가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이 오히려 태극기로 시신을 덮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 정말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국가의 상징을 왜?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역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모순적인 행동인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짓밟히고 부정당한 자신들의 존엄을 우리야말로 이 공동체의 진정한 주체다라는 걸 처절하게 증명하려는 몸짓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단순한 분노나 저항을 넘어서는 어떤 자기증명의 방식이랄까? 네,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아주 필사적인 그런 외침인 거죠. 그래서 소설이 단순히 잔혹한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폭력 속에서 인간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몸짓을 하는지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독자 반응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운데 정말 흡입력이 엄청나다, 이런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국일보 기사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여러 독후감에서도 그런 평이 많죠.
쉽게 읽히는 책은 분명 아닌데 한 번 잡으면 놓기 힘들다. 그게 참 신기해요. 직접 그 시대를 겪지 않은 젊은 세대 독자들도 마치 그날의 고통을 직접 겪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낀다는 후기들도 많고요. 그게 바로 문학의 힘이겠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감정을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 그리고 한강 작가 특유의 고통을 응시하는 정직하고 집요한 시선이 독자들에게 깊이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문학성 자체도 국내외에서 엄청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마네 문학상을 수상했고 또 해외에서도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했죠. 아, 맞아요. 말라파르테 문학상. 그리고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가 휴먼 액츠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권 독자들에게도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들었어요. 네, 그 번역 덕분에 5.18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비극이 세계 독자들에게도 인간 보편의 문제로 확장되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이 단순히 허구만은 아니라는 점도 무게감을 더하는 것 같아요. 그 실제 인물인 문제학 군의 이야기가 동호 캐릭터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분수대에 얽힌 일화 같은 것도 실제 기록에 기반한 디테일이라고 하죠. 그런 점들이 이 소설의 진정성을 더해주고 독자들이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나올 당시에 그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같은 정치적인 외화음 논란도 있지 않았었나요? 아,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는 것 자체가 어떤 정권 하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이렇게까지 널리 읽히고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억과 망각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마네 문학상 심사평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 작품은 망각에 저항하는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크거든요. 아, 망각에 저항한다? 네,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는 역사의 아픔을 문학이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현재로 불러와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죠. 잊지 말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요. 역시 그 인간 존엄에 대한 질문이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유효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저마다 다른 무게의 교훈이나 질문을 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역사의 비극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통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붙잡고 연대하려 했던 그 작은 몸짓들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읽는 사람의 경험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이 소설이 정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특히 그 마지막 부분, 동호 어머니의 톡백 이후에 남는 여운은 뭐랄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먹먹함이잖아요. 네, 정말 그 먹먹함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작가가 의도한 바일 수도 있어요. 참혹한 경험이라는 건 사실 언어로 온전히 표현하거나 증언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문학은 그 불가능성 앞에서 직접적인 재현 대신에 함께 느끼고 함께 기억하고 그럼으로써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함께 느끼고 기억하려는 시도. 그게 바로 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군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고요. 나는 저 상황에서 어땠을까? 인간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고요. 오늘 소년이 온다를 통해 과거의 아픔과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폭력 속에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며 고통의 연대기를 함께 겪는 경험이었네요. 네, 어쩌면 이 작품은 당신에게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건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